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개발보상 주식회사의 금지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3년 5월 4일 도시개발 구역지정 고시가 난 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자는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입니다. 이 조합 방식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죠. 대부분 사업장들은 개인이나 여러분들은 여러 종류의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본 현장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중토건도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본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중토건, 이렇게 두 종류의 조합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세입자분들이나 조합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이 사업은 중토건이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중토건은 그냥 토지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일 뿐입니다.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일 뿐인 거죠. 이 사업은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되는 게 사업 시행자,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주체는 남양주 녹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입니다. 이 사업 방식이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기타 다른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LH 등에서 시행하는 수용 방식의 사업은 말 그대로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럴 때 모든 보상을 현금 또는 채권 내지는 대토로 보상을 하는데, 우리 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환지 방식은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여러 종류의 지정물을 싹 없앱니다. 여기만 현금 보상을 하는 거죠. 토지는 토지 그대로 여러분들께, 조합원들께 다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부 분양하는 토지도 있어요, 채비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발 사업 전의 토지는 이런 형태로 그냥 기존에 오래전부터 토지를 사용하던 이 지정 모양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겠죠. 건물 최고 층수도 4층 내외로 될 겁니다. 아마 용적률이 250% 이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하면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지금 기존에는 전도 있고 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여러 종류의 토지들이 있는데, 이제 개발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되고, 그 다음에 지목도 거진 대지나 학교용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도시적으로 기본적으로 살 때 필요한 근생 상업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반듯하게 가치를 올리는 거죠. 말 그대로 토지는 토지로 보상을 해주지만 이제 가치가 다른 토지를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있던 지장물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장물들이 있잖아요. 이 지장물들의 소유자, 말 그대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 그 다음에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지금 임차에서 사용하고 계신 점유자 내지는 거주자, 이렇게 점유자, 거주자 중에는 세입자도 있겠죠. 이분들께 현금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보상은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이제 여러 자금들을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현금 보상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보상을 누가 하느냐? 조합에서 위임받은 한국토지개발보상 주식회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보상을 안내해드리고 앞으로 보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인 자격증인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쉽고 자세하게 보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역지정도시 말 그대로 이런 도심지 내지는 도시 외곽지 내에서 여러 토지들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역을 선형으로 해서 면단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역지정도시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사업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용도 있고 허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해서 갖는 조합 방식의 환지 방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로 받았고 2023년 12월 달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상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조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분들 또는 점유자분들 일부 누락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기본조사 한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대로 최근에 우편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기본조사 협조 안내문이라고 보내드렸는데, 이 기본조사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현장조사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지작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상을 해줄 거냐를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기본조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본조사는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 이 두 가지 법을 준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며, 저희는 나강교 시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아서 저희 조사 인원은 출입 증표를 폐용하고 다 이렇게 목에다 증표를 걸고 다닐 겁니다. 출입 증표를 폐용하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영업장 또는 거주지에 가서 조사를 할 텐데, 이 출입증이 없는 자는 사실 공식적으로 이 사업의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 내지는 기타 다른 법인들에서 보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입 증표가 없이 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출입증을 사용한 채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조사 일정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편하신 시간에 여러분들 댁 내지는 영업장에 방문하는데, 안내문에 게시된 보상사무소 연락처로 전화를 주셔서 일정 협의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대에 방문해서 조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상을 여러 번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처음 겪어보실 겁니다. 처음 겪어보시기 때문에 이 지작물이 뭔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현장 같은 경우 지작물에 대해서 지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거주자 이런 분들한테 주로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데, 저희도 지금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점유자인지 누가 거주자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분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자를 찾아뵙겠죠. 이제 지작물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작물을 점유하고 계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지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 그 다음에 가구 판매점, 공장 등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장은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판매점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것들 있죠? 집중이라든가 이제 옆에 간단하게 판들고 창고를 증설한다든가 이런 거를 공장물이라고 합니다.
수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나무를 의미하는 거고, 불면은 이제 묘지, 그 다음에 적치물.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봤더니 앞에다가 간판도 세워두시고, 뭐 공장 하시는 분들은 물건 앞에서 적치해놓은 분들도 많아요. 이런 적치물.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이따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영업에 관련된 거나, 주거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조사하죠. 이런 걸 통틀어서 지작물 조사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지작물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가 소유할 수도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소유를 인정받으신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이 사장님은 임차인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점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이신 세입자, 내지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아버님 묘예요. 그러면 연고자. 이렇게 인과관계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작물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상받을 목록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크게 분류하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목록화 시켜드리는 게 이제 기본조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조사를 할 때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자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보상 대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점유자는 무단으로 점유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소유자 같은 경우는 내 건물에 내가 있으니까 저희가 내고는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여러 가지 재산세 과세 대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자 또는 세입자분들 모두 주민등록 등초본. 나중에 보상을 해드릴 때 이 등본하고 초본이 있어야 정확하게 저희가 이 점유자분들을 구분해서 타인이 보상금을 타갈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기장을 맡기신 분들은 재무제표, 그리고 영업에 따른 부가세 납부증명, 이런 서류들을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작물, 앞서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작물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 그 다음에 당장, 하다못해 계집, 이런 것들이 다 지작물입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저희가 레이저 개척기, 그 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목록화 시켜드리고 싹 조사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누락될 수도 있고 수치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조사하는 기본 조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작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음 차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작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지작물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주와 관련된 거, 말 그대로 이제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거주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나중에 주거 보상, 그 다음에 이사비 보상,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설치한 이런 창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베란다 밖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집을 확장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집 한쪽 벽면을 헐어내고 확장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해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파란색에 직접적인 주 구조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 구조물 옆에 부차적으로 이렇게 해두신 구조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제가 후에 주거에 관련된 주거보상 및 이사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주거에 관련된 보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 가장 많은 가구 판매점,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식당,
그다음에 저희가 슈퍼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철물점, 다양한 영업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영업장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업 보상을 해드리는데, 이 영업 보상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저희가 영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과연 여기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점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세입자 같은 경우에 임대차 관계를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죠. 영업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자료들을 받고 사실관계와 맞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이전비 보상. 이게 뭐냐? 보면은 세입자분들이 가구 판매점 운영하면서 벽면이나 천장면에 인테리어를 막 해주죠. 그 다음에 가구를 전시하기 위해서 쇼룸을 만듭니다. 봤더니 어떤 가구 판매점은 바닥도 싹 공사를 해놨어요. 타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카펫을 까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이해하는 시설을 다 갖춰 놓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영업하기 위해서 간판도 설치했어요. 네. 이런 것들 저희가 싹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공사도 마찬가지죠. 기계, 집진 시설, 그 다음에 내부의 재고, 그 다음에 제품을 위한 원자재,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동사죠. 이 안에 설치하여 있는,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싹 조사를 해드립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규격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영업보상하고 시설이전비를 구분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영업에 관련된 사실관계, 그 다음에 시설 및 동산에 관련된 영업시설물들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해드립니다. 이걸 누가 설치했는지, 그 다음에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저희가 확정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조사는 보상을 해야 될 대상과 보상을 받으실 분이 누군지, 네,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있진 않지만 일부 우리가 묘지를 볼 수 있잖아요. 묘지를 이제 분묘라고 통칭을 하는데, 분묘가 있고 상석과 비석,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 이전에 식재된 수목들, 이런 걸 싹 다 조사하고, 후에 저희가 이제 이 분묘가 누구와 관련된 건지, 네, 연고자 신고를 받습니다. 이 연고자분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묘와 관련된 지정물 및 보상 대상자를 조사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영농보상. 영농보상은 말 그대로 전답과, 네, 밭이랑 논이랑 과수원에서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작물은 무엇인지 저희가 조사를 해드려서 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영농보상은 농지만 해당이 돼요. 네, 이건 참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지구 내에 종교시설, 네, 교회랑 그 다음에 기타 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 점유자가 누군지,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조사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기반으로 해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영업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종교시설에 관련된 거라든가 분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고자 신고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서류를 기반으로 하고, 이 서류를 기반으로 현장에 있는 이런 모든 설치물들, 그 다음에 누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 영업을 하고 계신지, 연고자인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조사하는 게 기본조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개인별로 목록화를 시켜요. 이런 서류에다가 물건이 뭐가 있는지, 실제로 보상 대상이 누구인지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보상이라는 거를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 전문 직원들이 나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상관리사 자격증을 수임한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궁금증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작물 조사 기간은 대략 한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워낙에 큰 데다가 건물들과 그 다음에 여러 세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정은 대략적으로 24년도 1월 달부터 24년 3월 말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사무소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에 대해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토지개발보상의 금지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